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심영래 감독의 선고 공판이 어제 오후 진행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심영래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영구아트의 이번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판부가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당초 근로자 43명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24명은 심영래 감독과 이미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가 심 감독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판부는 19명의 근로자들의 체벌임금 2억 6천여만 원이며 이들은 6, 7개월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에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네, 집행유예가 일단 선고가 됐습니다. 네네.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심영래 감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심영래 감독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서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임금을 체불했는데 사실 그동안 참 힘들었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다 나의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기를 해서 임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감독은 이어 100% 나의 잘못이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단 한 가지 느낀 점은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며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그런데 네네. 심영래 감독이 항소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예. 심 감독은 이날 가진 인터뷰의 말미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 감독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빛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감독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양형부당은 자신의 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인데요. 정확한 심 감독의 의중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영래 감독은 선고 이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요. 네, 심 감독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했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 감독은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들과 맺은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에는 탄원서까지 내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그동안 공판 때마다 꾸준히 밀린 임금의 변제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심 감독의 항소심 진행 도중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항소심 선고에서는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영래 감독 지난해에도요, 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 감독은 지난 2009년 9월 한 은행에서 7,500만 원을 빌린 후 대출 만기일에 갚지 못해서 이 은행은 원금과 연체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8월 7,5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심영래 감독은 또한 2011년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영래 감독과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심 감독은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면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빚이 엄청납니다. 47억 원대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런 엄청난 빚을 심영래 감독이 현재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심영래 감독은 원래 서울 도곡동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아파트는 지난해 최초 감정가 53억 원의 75% 수준인 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돈은 심 감독의 채무액을 갚는 데 쓰였고요. 경매 절차 완료 후에는 영구아트무비의 직원들의 체불 임금 중 최근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영구아트무비 본사 매각 대금 역시 빚을 탕감하는 용도로 쓰였죠. 예,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심영래 감독이 현재 디워를 3D 버전으로 제작 중이다, 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예, 얼마 전이었는데요. 심 감독은 한 종합편성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디워 3D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디워는 지난 2008년 총 제작비에 700억 원이 투입해 만든 대작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에까지 배급되기도 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에 따르면 디워 3D 버전은
현재 중국과 일본 배급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 감독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뭔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디워의 속편 제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 감독은 재판 도중에 디워2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국내 최대 영화 투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가 심영래 감독과 디워2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신 감독의 발언을 이순 후 CJ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심영래 감독과 디워2의 제작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영화 제작 관련 여부는 잠정 보류됐다고 신 감독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 사용이 많은 디워2의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심영래 감독의 말처럼 제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신 감독은 이외에도 외국 배우 미스터 빈과 함께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 객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중에게 큰 웃음을 안겨왔던 심영래 씨. 최근의 행보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